그건 사기 아닌가요? 순간 쓰레기통이 머리 위로 쏟아졌습니다. 쓰레기는 쓰레기답게 살아야죠. 60세 재벌 회장이 청소부로 위장한 이유는 아들이 천사라고 믿는 그 여자의 진짜 얼굴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다 들어보신 후 괜찮으셨다면 어디서 듣고 계시는지, 그리고 잘 들었다라는 댓글 하나 정도 남겨주실 거죠?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한 동서식품 본사 20층 회장실. 넓은 유리창 너머로 한강이 유유히 흐르는 모습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액자 하나가 놓여 있었죠. 5년 전 남편과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습니다. 한서윤은 그 사진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떠나고 나서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서윤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동서식품은 작은 김치 제조업체에서 시작했습니다. 서윤이 음식 레시피를 연구하고 남편이 직접 거래처를 찾아다녔죠. 25년간 피땀 흘려 일한 결과 이제는 국내 최대 식품 전문업체로 성장했습니다. 전국 학교 급식과 대기업 구내식당의 40%를 담당하는 거대 기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5년 전 남편이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을 때 아들 태주는 겨우 30살이었습니다. 똑똑하고 성실한 아이였지만 부모가 25년간 쌓아올린 거대한 기업을 맡기기에는 너무나 젊은 나이였죠. 서윤은 결심했습니다. 회사를 더 키우고 안정화시킨 후 아들이 40세가 되기 전에 물려주겠다고요.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태주는 35세가 되었고 회사 운영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서윤을 걱정스럽게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아들이 연애에 빠져 일에 소홀해지기 시작한 것이었죠. 특히 지난달부터는 아버지 납골당 방문조차 깜빡하고 여자친구와 여행을 가곤 했습니다. 저녁 무렵 서윤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태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준아, 어디야? 어머니, 저 지금 집에 있어요. 전화 너머로 들리는 태준의 목소리에는 뭔가 특별한 기대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사실 말씀드릴 일이 있어서요. 나도 지금 집에 다 와가니까 집에서 얘기하자. 집에 도착해서 본 아들의 얼굴은 너무 밝았습니다. 마치 초등학생처럼 들뜬 표정이었죠. 무슨 일인데? 결혼하고 싶어요. 결혼? 서윤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제가 정말 좋은 여자를 만났거든요. 누군데? 31살이고요. 작은 디자인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태준이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말 예쁜 얼굴이었습니다. 어떻게 만났어? 어머니, 정말 운명적인 만남이었어요. 태준의 목소리가 점점 흥분되기 시작했습니다. 35세 남자가 할 말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을 정도로 호들갑을 떨었죠. 회사 일이 끝나고 술자리가 있어서 차를 두고 퇴근하는데 비가 엄청 쏟아지는 상황이었어요. 약속 장소로 부랴부랴 가고 있었는데 어떤 여자하고 부딪혔어요. 그 여자분이 안고 있던 서류가 다 바닥에 떨어지고 비는 오고 바람도 많이 부는 날이라 순식간에 날아가거나 젖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서류를 같이 주워주고 있는데 빗속에서 보인 그녀의 얼굴에 첫눈에 반했어요. 태주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괜찮다며 가라고 했대요. 하지만 태준이 연락처를 달라고 했고 다음 날 바로 연락했다고 합니다. 몇 번 밥을 먹어보니 이렇게 예쁜 여자가 마음도 너무 예뻐서 사귀게 되었어요. 너무 영화 같지 않아요? 그리고 어머니, 요즘 젊은 여자들 담배 피는 거 꼴도 보기 싫은데 지민이는 담배도 안 하고 술도 못 마셔서 거의 마시지 않아요. 이런 여자를 어디서 찾아요? 완전 천사예요, 천사. 서윤은 아들의 말을 들으며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 정도 외모에 아들이 말하는 품성이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죠. 어머니도 빨리 지민이를 만나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조만간 한번 보면 좋겠구나.
서윤이 의미심장하게 대답했습니다. 정말요? 언제요? 조만간 말이야. 서윤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여자라면 분명 괜찮은 사람일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죠. 다음 날 오후 서윤은 양원석 전무에게 아들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양원석은 서윤이 남편과 함께 회사를 키울 때부터 함께한 충직한 인물이었습니다. 전무님, 태준이가 결혼할 여자를 찾은 것 같아요. 정말요? 양원석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예쁘고 디자인 회사를 운영하고 성격도 좋다고 하네요. 서윤은 시시콜콜하게 아들이 한 이야기들을 전했습니다. 아들이 완전 팔불출이 되었어요. 그렇군요. 좋은 소식이네요. 양원석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양원석이 심각한 표정으로 서윤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평소와 다른 무거운 분위기였죠. 회장님, 신뢰되는 말씀이지만 며느리 될 분이 수상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양 전무님? 제가 알아봤는데 소문이 너무 안 좋습니다. 양원석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회사 직원들이 굉장히 수시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심한 경우에는 한 달을 못 버티고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서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을 거의 상시 모집 형태로 뽑고 있습니다. 작은 사업체치고는 제법 돈은 벌고 있지만 이것도 부모님 덕분에 계약을 따는 형태 같습니다. 양원석의 얘기를 듣고 서윤은 놀랐습니다. 하지만 태준이 말한 모습하고는 너무 달라요, 전무님. 저도 처음에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모습하고 너무 달라서 놀랐습니다. 하지만 그 건물 경비원 얘기만 들어봐도 그분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까칠하게 대한다고 합니다. 서윤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이 말해준 지민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얘기였죠. 전무님. 서윤이 결연한 표정으로 돌아섰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회장님이 직접이요? 네, 내 눈으로 직접 봐야겠어요. 이 회사는 내 인생, 남편 인생을 갈아 넣은 회사예요. 전무님도 마찬가지고요. 아들이 회사를 물려받을 거고 그럼 옆에서 잘 도와줄 며느리가 필요해요. 내 고생이 아들 인생을 지켜줄 수 있다면 엄마니까 당연히 해야죠. 서윤의 목소리에는 어머니로서의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양원석은 서윤의 결심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서윤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행복해하는 목소리와 양원석의 우려스러운 정보가 머릿속에서 계속 충돌했죠.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평소보다 더 어둡게 느껴졌습니다. 새벽 5시 서윤은 침대에서 일어나 양원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양 전무님, 저예요. 회장님, 이런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양원석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묻어났습니다. 어제 얘기한 그 일이요. 네. 그 건물에 들어갈 방법이 있을까요? 혹시 정말로 하시려는 건가요? 양원석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전무님, 이 회사는 내 인생이야. 남편과 내가 25년간 피땀 흘려 만든 회사고 태준이는 우리의 유일한 아들이에요. 내 고생이 아들 인생을 지켜줄 수 있다면 엄마니까 당연히 해야죠. 양원석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회장님의 결심을 아는 그였기에 더 이상 말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죠. 알겠습니다, 회장님. 방법을 알아봐 줄 수 있어요? 제가 인맥을 동원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날 오후 양원석이 회장실로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몇 장을 들고 있었죠. 회장님, 방법을 찾았습니다. 정말요? 서윤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유지민 씨 회사가 있는 건물의 청소용역 업체와 연결이 되었습니다. 마침 직원 한 명이 갑자기 그만두면서 자리가 하나 비었다고 합니다. 그럼 내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건가요? 네, 하지만 회장님이 정말 청소 일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양원석의 목소리에 여전히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야겠죠. 서윤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회사는요? 한동안 혼자 지켜주셔야겠어요, 양전무님. 걱정하지 마세요, 회장님. 양원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잘 지키고 있겠습니다. 다음 날 새벽 서윤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평소에 입던 고급 정장 대신 낡은 점퍼를 꺼내 입었습니다. 오래전 창고에서 찾은 옷이었죠. 발에는 헌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머리도 단정하게 묶어 올렸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죠. 60세 대기업 회장이 청소부로 변신한 모습이었습니다. 서윤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태준아, 엄마가 너를 지켜줄게. 어떤 일이 있어도 말이야. 오전 9시 서윤은 지민의 회사가 있는 건물 앞에 섰습니다. 고층 건물이었지만 규모가 크지는 않았죠. 10층짜리 중소형 빌딩이었습니다.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층 로비는 깨끗했지만 오래된 느낌이었죠. 건물 관리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50대로 보이는 남자가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시죠? 관리인이 서윤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네, 오늘부터 일하게 되었습니다. 서윤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일단 주의사항부터 말씀드릴게요. 관리인이 의자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2층에 있는 사업체가 조금 까탈스럽습니다. 서윤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2층이 바로 지민의 회사가 있는 곳이었죠. 어떻게 까탈스럽다는 건가요? 청소 상태에 대해 자주 컴플레인을 넣으세요. 관리인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부들도 자주 그만두는 편이에요. 일단 조심하세요. 꼼꼼하게 청소하시고요. 알겠습니다.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관리인에게서 청소도구를 받아들었습니다. 걸레, 빗자루, 쓰레기 봉투, 그리고 청소용 수레까지. 생전 처음 들어보는 무게였죠. 서윤은 청소도구를 받아들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어색한 청소일이었지만 완벽주의자인 그녀는 최선을 다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1층부터 차근차근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난간부터 바닥까지 구석구석 놓치는 곳이 없도록 열심히 닦았죠. 평소 회장실에서만 일하던 서윤에게는 모든 것이 낯선 경험이었습니다. 손에 물이 닿는 느낌, 걸레를 짜는 힘, 바닥을 닦는 자세까지 하나하나가 새로웠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포기하지 않았죠. 30분 정도 지났을까요? 1층 청소가 끝났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죠. 허리가 뻐근했습니다. 오전 11시 드디어 2층에 올라갈 시간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복도 끝에 디자인 스튜디오 유지민이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깔끔한 글씨체로 쓰인 간판이었죠. 서윤의 손이 더 떨렸습니다. 드디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복도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걸레로 바닥을 닦으며 사무실 쪽을 슬쩍 쳐다봤죠.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은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각또각. 복도에 울리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죠. 서윤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어보니 사진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아들이 보여준 사진은 조금 수수한 모습이었는데 실제로는 더 화려한 외모였죠. 키가 크고 날씬한 몸매에 짙은 화장을 한 모습이었습니다. 높은 구두를 신고 있어서 175cm는 되어 보였고 당당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민의 첫마디가 서윤을 당황시켰습니다. 이제 좀 쓸만해졌나 싶었는데 청소 아줌마 또 바꿨네.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아들이 말해준 부드럽다는 목소리와는 전혀 달랐죠. 지민이 서윤에게 다가왔습니다. 높은 하이힐 소리가 복도에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아줌마 잘 부탁해요. 목소리에는 무시가 깔려 있었습니다.
마치 물건을 대하듯 차가운 말투였죠. 네, 잘 부탁드립니다. 서윤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지민은 서윤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서윤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첫 인사가 좀 차갑긴 하지만 아직은 판단하기 이르다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오늘 기분이 안 좋은 날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민이 사무실에 들어가자마자 들리는 소리가 서윤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 무능한 것들아. 사무실 안에서 큰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니, 월급을 받아 처먹었으면 일을 똑바로 해야 될 거 아니야. 서윤은 깜짝 놀라 청소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복도에 있었지만 사무실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 다 들렸죠. 이번에 계약한 회사가 어딘지 몰라. 지민의 목소리가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고. 더 화려하고 눈에 띄게 디자인을 해야지. 서윤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말했던 천사 같은 여자는 어디 가고 이런 모습이었다니. 월급 받을 땐 행복하지. 사무실 안에서 지민의 독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직원들이 작은 목소리로 죄송하다고 말하는 소리도 들렸죠. 서윤은 조용히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습니다. 복도 끝으로 가서 창문을 닦는 척하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양원석 전무가 말한 게 사실이었구나.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서윤은 겨우 정신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건물 밖 벤치에 앉아서 편의점에서 산 김밥을 먹었죠. 오전에 있었던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지민의 날카로운 목소리, 직원들을 다그치는 모습, 처음 만났을 때의 차가운 태도까지. 서윤은 휴대폰을 꺼내 양원석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첫날부터 충격적이네요. 전무님 말씀이 맞았어요. 곧 양원석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무리하지 마시고요. 서윤은 한숨을 쉬며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입맛이 없었지만 오후 일을 위해 먹어야 했죠. 오후 2시 서윤은 다시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점심을 먹고 돌아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죠. 하지만 청소는 계속해야 했습니다. 복도를 닦고 있는데 사무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지민이 나왔죠. 이번에는 손에 작은 기계 같은 것을 들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걸레질을 하는 척하며 지민을 살펴봤습니다. 지민은 복도 한쪽 구석으로 향했죠. 그리고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지민이 손에 든 기계를 입에 물었습니다. 전자담배였죠. 지민은 전자담배를 깊게 들이마시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연기를 천천히 내뿜는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죠. 서윤은 당황했습니다. 아들이 분명히 말했었죠. 담배 안 핀다고 담배 피는 여자는 꼴도 보기 싫다고 했는데 지민은 완전 천사라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서 지민은 전자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중얼거리는 소리까지 들렸죠. 이거 없이는 못 살지. 지민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서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청소부로서 해야 할 말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이 여자의 진짜 모습을 확인하고 싶었죠. 사장님. 서윤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지민이 서윤을 쳐다봤습니다. 귀찮다는 표정이었죠. 건물 내에서는 담배 피면 안 돼요. 순간 지민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방금까지의 여유로운 표정이 순식간에 사라졌죠. 우리 아줌마가 여기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시나 보구나. 말투가 순식간에 반말로 바뀌었습니다. 서윤은 그 변화에 놀랐죠. 나 건드려서 좋을 게 하나도 없을 텐데. 지민의 목소리가 위협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냥 못 본 척 넘어가고 청소나 해요. 좋게 말하잖아요. 지민이 한 발 더 다가왔습니다. 힐을 신고 있다 보니 서윤을 내려다보는 자세가 되었죠. 나 지금 기분이 너무 안 좋거든. 서윤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지민의 눈빛에서 위협이 느껴졌죠. 그래도 건물 규칙이.
서윤이 말을 이어가려 하자 지민이 말을 끊었습니다. 아니, 나이가 먹으면 다 이렇게 되는 건가? 말귀를 알아 처먹지를 못하네. 지민의 말에 서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60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모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죠. 건들지 말라고. 분위기 파악을 전혀 못하시네. 지민이 전자담배를 한 번 더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담배 연기를 서윤의 얼굴 쪽으로 뿜었죠. 담배꽁초를 바닥에 던졌습니다. 서윤이 깨끗하게 닦아놓은 바닥에 말이죠. 깨끗하게 치워요. 그 말을 남기고 지민은 사무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을 쾅 닫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죠. 서윤은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담배꽁초를 바라보며 깨달았죠. 양원석 전무의 정보가 옳았다는 것을, 그리고 아들이 완전히 속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담배꽁초를 주워 쓰레기 봉투에 넣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참아야 했죠. 복도 청소를 마치고 다른 층으로 갔습니다. 3층, 4층을 차례로 청소하며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오후 3시쯤 되었을까요? 5층 복도에서 다른 청소부를 만났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친근한 얼굴의 여성이었죠. 새로 오신 분이시죠? 그 여성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네, 어제부터 시작했어요. 서윤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경숙이에요. 여기서 3년째 일하고 있어요. 박영란입니다. 서윤이 가명을 댔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이름이었죠. 경숙 씨, 혹시 2층에 있는 디자인 회사 아세요? 그럼요. 경숙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어떤 곳인가요?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경숙이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저기 사장님이 많이 힘들죠. 어떻게요? 우리 같은 사람들을 사람 취급 안 한다니까요. 경숙의 말에 서윤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자신이 오늘 겪은 일이 떠올랐죠. 그런데 신기한 건 남자친구한테는 완전 다르더라고요. 남자친구요? 서윤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네, 가끔 밖에서 기다리다가 같이 가는데 원래 저런 여자였나 싶을 정도로 착한 여자처럼 굴어요. 서윤은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남자친구가 바로 자신의 아들이었죠. 그분 말로는 자신도 편모스라에서 자라서 어머니의 소중함을 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자친구한테도 어머니를 더 소중히 하라고 항상 말한다고. 경숙의 말에 서윤은 더욱 화가 났습니다. 모든 게 연기였다는 것을 알았죠. 완전 연기죠. 남자친구 앞에서만 그런 척하는 거예요. 경숙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왜 물어요? 혹시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서. 서윤은 오늘 있었던 일을 경숙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담배 피우는 것을 지적했다가 당한 모욕에 대해서 말이죠. 아이고, 그럴 줄 알았어요. 경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비슷한 일 당한 적 있거든요. 저한테는 아줌마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영란 씨 조심하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 사람 원래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끝까지 괴롭혀요. 경숙의 경고는 적중했습니다. 오후 4시쯤 서윤이 1층을 청소하고 있을 때 건물 관리인이 다가왔죠. 청소 혹시 똑바로 안 하시나요? 아니요, 청소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서윤이 당황해서 대답했습니다. 2층이 더럽다고 연락이 왔어요. 청소 방금 하고 내려왔는데요. 빨리 올라가 보세요. 서윤이 2층으로 올라가 보니 자신이 깨끗하게 청소하고 간 바닥에 온갖 쓰레기가 버려져 있었습니다. 담배꽁초, 휴지, 음식물 찌꺼기까지. 일부러 버린 게 분명했죠. 서윤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꾹 참았습니다. 조용히 다시 청소를 시작했죠. 그때 지민이 사무실에서 나왔습니다. 팔짱을 끼고 서윤을 내려다보는 모습이었죠. 아니, 청소를 똑바로 하셔야지.
아줌마, 돈 받고 일하는 사람 아니에요? 똑바로 해요. 억울했지만 서윤은 참았습니다. 아직은 더 많은 것을 확인해야 했으니까요. 네, 죄송합니다. 서윤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지민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나왔죠. 이번에는 전화를 받으며 큰 소리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복도에서 전화하는 모습이었죠. 엄마, 아니, 좀 기다리라니까. 상견례 잡는 게 어떻게 내 마음대로 되냐고. 서윤의 손이 멈췄습니다. 상견례라는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죠. 아니, 그 멍청한 놈 마마보이 같아. 엄마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거 괜찮은 거 맞는 거야? 나 마마보이랑은 못 살아. 서윤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마마보이라고 멍청한 놈이라고 부르다니. 그래, 엄마 말대로 돈 많은 남자는 맞지. 엄마, 나 지금 팔아먹는 거야? 지민의 대화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서윤은 청소하는 척하며 모든 말을 듣고 있었죠. 그래, 엄마 말대로 돈 많으면 인생 피는 건 맞지. 근데 엄마가 알고 있는 정보가 틀리면 어떻게 하냐고. 아들 하나니까 물려주는 것도 맞겠지. 안 그러면 그런 모자란 놈 안 만나? 서윤의 온몸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죠. 연기하는 거 힘들다고. 나도 요즘 머리 아파. 아, 짜증나. 끊어. 전화가 끊어진 후 조용해졌습니다. 서윤은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죠. 연기라고 했습니다. 돈 때문에 만나는 거였습니다. 모자란 놈이라고 했습니다. 아들에 대한 모든 말이 날카로운 칼날처럼 서윤의 가슴을 찔렀죠. 서윤은 복도 구석에 서서 주저앉을 것만 같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죠.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지민이 아직 근처에 있었으니까요. 지민은 전화를 끊고 다시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서윤은 천천히 청소 도구를 들고 그 자리를 벗어났죠.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세면대 앞에 서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죠.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청소부 복장을 한 60세 여성. 하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죠. 서윤은 다짐했습니다. 절대로 이 여자를 며느리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아들을 지켜야 한다고 말입니다. 퇴근 시간이 되어 건물을 나섰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더욱 무거웠죠. 주차장으로 걸어가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양원석에게 전화를 걸었죠. 전무님, 저예요. 회장님 어떠셨습니까? 양원석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네요. 어떻게 심각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이 여자는 처음부터 태준이를 속일 생각이었어요. 서윤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전화 통화 내용을 다 들었어요. 돈 때문에 만나는 거고 태준이를 마마보이라고 부르고 모든 게 연기였어요. 양원석은 한참 침묵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직접 확인하니 충격이었죠. 결혼을 막아야겠습니다. 그래야죠. 하지만 증거가 필요해요. 서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증거 말씀이십니까? 태준이가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내가 아무리 말해도 사랑에 빠진 아들은 안 믿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서윤은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죠. 오늘 있었던 일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지민의 날카로운 목소리, 직원들을 모욕하는 모습, 담배를 피우며 연기를 뿜던 장면, 그리고 전화 통화 내용까지. 서윤은 악몽에서 깨어났습니다. 꿈속에서 태준이가 지민과 결혼식을 올리는 모습을 봤는데 신부는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을 모욕하고 있었고 태준이는 그 모습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자신뿐이었습니다. 이번만은 내가 해야 해. 서윤은 결심을 다졌죠.
다음 날 아침 일찍 양원석 전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회장님, 준비한 물건 1층 화장실 휴지통 뒤에 놔뒀습니다. 조심하세요. 서유는 평소보다 일찍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오전 8시였죠. 아직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1층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휴지통 뒤를 확인하니 작은 상자가 있었죠. 조심스럽게 상자를 꺼내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소형 카메라와 녹음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서유는 녹음기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제 확실한 증거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았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이른 시간부터 지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런 멍청한 것들. 사무실 안에서 또다시 직원들을 다그치는 소리였죠. 내가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냐고. 서유는 복도에서 청소를 하며 녹음기를 켰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조용히 녹음이 시작되었죠. 이런 식으로 일할 거면 다 나가. 월급만 축 내고 일은 제대로 안 하고. 지민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녹음되었습니다. 서유는 계속 청소를 하며 듣고 있었죠. 그때 사무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20대로 보이는 여직원이 울면서 뛰어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여직원이 엘리베이터로 향하며 계속 사과했습니다. 지민이 뒤따라 나왔습니다. 화난 표정이었죠. 내일부터 나오지 마. 그런 실력으로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왔어? 여직원은 울음을 참으며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지민이 서윤을 발견했습니다. 차가운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또 왔네. 지민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아줌마, 이쪽으로 와봐. 서윤이 따라가자 지민이 사무실 안에서 무언가를 가져왔습니다. 쓰레기통이었죠. 안에는 썩은 음식 찌꺼기와 각종 쓰레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고약한 냄새가 났죠. 이거 치워. 지민이 쓰레기통을 바닥에 쏟았습니다. 고약한 냄새가 복도에 퍼졌죠. 서유는 참고 쓰레기를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녹음기는 계속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서유는 지민의 모든 행동을 기록했습니다. 직원들을 모욕하는 소리, 담배 피우는 모습, 전화 통화 내용까지 말이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서유는 매일 같은 일을 반복했죠. 청소부로 일하며 지민의 본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지민의 어머니와 나누는 전화 통화가 결정적이었습니다. 복도에서 큰 소리로 통화하는 바람에 다 들렸죠. 엄마, 비 오는 날 만났다고 운명이라고 믿고 있더라고. 웃기지 않아? 서윤의 손이 멈췄습니다. 비 오는 날 만남은 태준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추억이었죠. 일부러 부딪힌 건데. 지민이 키득거리며 웃었습니다. 서윤은 온몸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운명적인 만남이라고 믿었던 그 순간이 모두 계획된 것이었다니. 미리 알아봤거든, 그 남자가 누군지. 비 오는 날 일부러 기다렸다가 부딪혔어. 지민이 승리한 듯 웃었습니다. 서윤은 녹음기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했죠. 남자들은 정말 단순해. 첫눈에 반하는 게 어떻게 그리 쉬운지. 그냥 예쁜 게 좋은 멍청이잖아. 서윤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했죠. 더 많은 증거를 모아야 했으니까요. 그날 저녁 퇴근길에 양원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무님, 충분한 증거가 모인 것 같습니다. 정말입니까? 양원석의 목소리에 안도감이 묻어났습니다. 모든 게 다 녹음되어 있어. 비 오는 날 일부러 부딪혔다는 것, 태준이를 멍청하다고 부르는 것, 돈 때문에 만난다는 것까지. 이제 태준 씨에게 말씀하실 건가요? 아직은 아니에요. 서윤이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봐야겠어요. 집에 도착하니 태준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개인적인 일 때문에 바쁘셨어요? 응, 좀 바빴어. 서윤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혹시 아프신 건 아니죠?
태준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럼 다행이에요. 아, 그리고 어머니. 응? 지민이가 어머니 뵙고 싶어 해요. 서윤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뵙고 싶다는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죠. 언제 시간 되시면 한번 만나보셔요. 태준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보렴. 서윤이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왜요? 어머니가 지민이를 못마땅해 하시는 건 아니죠? 그런 게 아니라 서윤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서윤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지민을 천사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 곧 진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서윤은 녹음기를 꺼내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청소부로 일한 지 열흘이 넘었습니다. 서윤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낡은 옷을 입고 건물로 향했죠. 몸은 지쳐갔지만 마음만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녹음기에는 이미 충분한 증거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더 확실한 장면을 원했죠. 태준이가 절대 의심할 수 없을 정도로 말입니다. 어느 날 오전 10시쯤이었습니다. 서윤이 2층 복도를 청소하고 있을 때 지민이 사무실에서 나왔습니다. 평소보다 더 화가 난 표정이었죠. 직원 한 명을 끌고 나와 복도에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디자인이라고 내놓은 거야? 저 죄송합니다. 직원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하면 다야? 능력이 없으면 여기서 나가야지. 월급 받을 자격도 없는 것들이. 지민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서윤은 청소하는 척하며 모든 것을 듣고 있었죠. 당장 다시 해와. 오늘 안에 못하면 그만둔 거로 알아. 직원이 울먹이며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지민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복도를 서성였죠. 그때 지민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더니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응, 오빠. 지민의 목소리가 순식간에 부드러워졌습니다. 서윤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바로 태준이의 전화였죠. 아니야, 괜찮아. 그냥 일이 좀 많아서 그래. 지민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방금까지 직원을 괴롭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응, 오빠. 상견례 조금만 더 기다려요. 어머니께서 바쁘시다고 하셨잖아요. 서윤은 청소 도구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상견례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응, 나도 오빠 어머니 빨리 뵙고 싶어. 정말 긴장되는데 잘 봐주실까? 지민의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목소리부터 말투까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죠. 오빠는 항상 어머니 자랑하잖아. 얼마나 훌륭하신 분인지. 나도 그런 며느리가 될 수 있을까 걱정돼. 서윤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며느리라는 말에 온몸이 떨렸죠. 알았어, 오빠. 그럼 저녁에 봐. 사랑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지민의 표정이 다시 차갑게 변했죠. 에휴. 지민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렇게 시집 가기가 힘들어서야. 중얼거리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서윤은 그 소리를 놓치지 않았죠. 참다 서윤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사기 아닌가요? 순간 복도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지민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서윤을 쳐다봤죠. 뭐라고? 지민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남자친구분께 거짓말하시는 거잖아요. 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민이 천천히 서윤에게 다가왔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또각또각 울렸죠. 아줌마. 지민이 서윤 앞에 섰습니다. 여기서 가만히 기다려. 지민이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무언가를 가지러 가는 것 같았죠. 잠시 후 지민이 나왔습니다. 손에는 쓰레기통을 들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지민의 눈빛에서 아기가 보였죠. 이거 봐, 아줌마.
순간 쓰레기통이 서윤의 머리 위로 쏟아졌습니다. 썩은 음식물, 휴지, 담배꽁초까지 모든 쓰레기가 머리와 어깨를 덮었죠. 서윤은 너무나 큰 충격에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온몸이 굳어버렸죠. 아줌마부터 청소하셔야겠는데. 너무 더럽네. 지민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윤의 머리와 어깨에 쓰레기가 덮여 있었죠. 쓰레기는 쓰레기답게 살아야지. 지민이 주머니에서 전자담배를 꺼냈습니다. 복도에서 버젓이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죠. 잠깐 놀아주면 이렇게 또 기어오르더라고. 사는 세상이 다른데 그걸 몰라. 서윤은 고개를 숙이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나 비참한 순간이었죠. 자신의 이런 모습을 보며 지민은 조용히 입에 담배를 물고 불을 붙였습니다.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죠. 아들은 이런 여자를 천사라고 결혼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서윤의 가슴이 찢어질 것만 같았죠. 그때 복도 끝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올라오는 소리였죠. 지민이 급하게 담배를 끄고 뒤로 숨겼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50대 여성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습니다. 지민을 보더니 환하게 웃었죠. 지민아.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엄마. 지민이 대답했습니다. 서윤은 깨달았습니다. 저 여성이 지민의 어머니라는 것을 말이죠. 여기 왜 이렇게 냄새가 나? 지민 어머니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 청소 아줌마가 실수를 했어요. 지민이 재빨리 둘러댔습니다. 지민 어머니가 서윤을 봤습니다. 쓰레기가 덮인 서윤의 모습을 보며 코웃음을 쳤죠. 요즘 건물에 짜증나는 청소부가 이 사람이야? 지민이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자꾸 잔소리를 하더라고. 그래서 교육 좀 하고 있었지. 그래, 원래 아래 것들은 이렇게 교육을 해줘야 해. 지민 어머니의 대답이 더 가관이었습니다. 자기네들이 누구 때문에 돈 받고 일하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고. 서윤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와 딸이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죠. 요즘 우리 딸 스트레스도 심할 텐데 그렇게라도 풀어야지. 지민 어머니가 서윤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경멸하는 눈빛이었죠. 근데 여전히 상견례 얘기 없어? 내가 맨날 전화로 얘기하고 있어. 지민이 대답했습니다. 나한테 푹 빠져서 금방이야. 그럼 이렇게 예쁜 내 딸을 어떤 남자가 거부해? 지민 어머니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자랑스러운 표정이었죠. 내가 시집만 가면 멍청한 사위놈 힘으로 아버지 사업도 더 성공할 거야. 어머니와 딸이 서윤 앞에서 노골적으로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마치 서윤이 사람이 아닌 것처럼 말이죠. 서윤은 주머니 속 녹음기를 확인했습니다. 제대로 작동하고 있었죠. 오늘의 모든 대화가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았습니다. 태준이가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을 정도였죠. 하지만 서윤은 아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지민과 어머니가 떠날 때까지 기다렸죠. 그럼 우리 밥 먹으러 가자. 지민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응, 어머니. 지민이 대답하며 사무실로 들어가 가방을 챙겼습니다. 두 사람이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서윤을 한 번 더 쳐다보며 비웃었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조용해졌습니다. 서윤은 그제야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천천히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머리와 어깨에 쓰레기가 덮여 있었죠. 서윤은 쓰레기를 털어내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물로 얼굴을 씻고 옷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양원석에게 전화를 걸었죠. 전무님, 저예요.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충분한 증거가 모였어요.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태준이에게 말해야겠어요. 정말입니까? 오늘 당한 일까지 다 녹음했어요. 쓰레기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지민이 어머니하고 나눈 대화까지.
회장님. 양원석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괜찮으십니까? 괜찮아요. 서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태준이를 지킬 수 있다면. 전화를 끊고 서윤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지쳐 보이는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죠. 이제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진실이 드러날 때가 온 것입니다. 그날 저녁 서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더욱 무거웠죠. 오늘 당한 모욕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녹음기를 꺼내 다시 한번 확인했죠. 모든 증거가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지민이 직원들을 모욕하는 소리, 태준이와 통화하며 연기하는 모습, 어머니와 나눈 대화까지 완벽한 증거였습니다. 서윤은 양원석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이면 끝날 것 같아요. 준비해 주세요. 곧 양원석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언제든지 말씀하십시오. 다음 날 아침 서윤은 평소처럼 건물로 향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 같았죠. 오전 10시쯤 2층에서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지민의 사무실에서는 평소처럼 소리가 들렸습니다. 직원들을 다그치는 소리, 화내는 소리. 이제는 익숙해진 광경이었죠. 잠시 후 지민이 사무실에서 나왔습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더 화가 난 표정이었습니다. 아직 안 그만뒀네. 지민이 서윤을 보며 비웃었습니다. 어제 내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 그만두라고 했잖아. 서윤은 아무 말 없이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지민은 그냥 두지 않았죠. 아줌마, 듣고 있어? 나 지금 기분이 최악이거든. 지민이 서윤 앞을 막아섰습니다. 짜증스럽게 머리를 쓸어 올렸죠. 아줌마, 어차피 한가하면 요즘 왜 내가 스트레스 받는지 들어볼래? 서윤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녹음기는 주머니 속에서 작동하고 있었죠. 있잖아, 내 남자친구 정말 바보 같아. 지민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조금만 애교 부리고 슬픈 척하면 바로 넘어가. 완전 멍청이야. 서윤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의 아들 이야기였죠. 비 오는 날 만났다고 운명이라고 믿고 있더라고. 웃기지 않아? 지민이 키득 웃었습니다. 서윤은 청소도구를 든 손이 떨렸죠. 엄마가 알아온 남자고 일부러 부딪힌 건데. 지민이 승리한 듯 말했습니다. 서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운명적인 만남이라고 믿었던 그 순간이 모두 계획된 것이었다니. 미리 알아봤거든, 그 남자가 누군지. 비 오는 날 일부러 기다렸다가. 지민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자랑스러운 표정이었죠. 남자들은 정말 단순해. 첫눈에 반하는 게 어떻게 그리 쉬운지. 그냥 예쁜 게 좋은 멍청이잖아. 서윤은 온몸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아들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추억이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그때 지민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더니 표정이 바뀌었죠. 또 전화 왔네. 지민이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응, 태준 오빠. 서윤은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자신의 아들이었죠. 지민의 목소리가 순식간에 부드러워졌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죠. 아, 상견례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 지민이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응, 오빠. 믿고 기다릴게. 사랑해. 전화를 끄는 지민의 얼굴이 다시 차갑게 변했습니다. 방금까지의 부드러움은 온데간데 없었죠. 사실 태준이의 전화는 지민의 사무실 근처에서 한 전화였습니다. 최근 어머니가 계속 회사에 계시지 않아서 걱정이 되었죠. 태준이는 양원석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요즘 도대체 어디 계세요? 전무님 아시죠? 빨리 대답하세요. 양원석은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사실 회장님께서 유지민 씨 회사 근처에 가셨습니다. 거기를요?
태준이는 놀랐습니다. 제가 왜 부끄럽다고 해서 건물 밖에서만 기다렸는데 거기를 가셨다고요? 태준이는 화를 참지 못하고 차를 끌고 회사로 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대체 왜 그곳에 가셨는지 확인하고 싶었죠. 한편 복도에서 지민은 계속해서 중얼거렸습니다. 이렇게 시집 가기가 힘들어서야. 지민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유는 순간 욱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또 얘기했습니다. 그건 사기 아닌가요? 지민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변했죠. 잠시 후 지민이 또 쓰레기통을 들고 나왔습니다. 서유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거 봐, 아줌마. 쓰레기는 쓰레기답게 살아야지. 지민이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냈습니다. 버젓이 불을 붙이며 서윤을 내려다봤죠. 잠깐 놀아주면 이렇게 또 기어오르더라고. 사는 세상이 다른데 그걸 몰라. 너무 당황한 서윤은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보며 지민은 담배에 불을 붙였죠. 아줌마, 내가 만만하지. 지민이 담배를 입에 물었습니다. 내가 이 건물에서 왜 정신 나간 여자란 소리를 듣는지 알아? 지민이 한 발 더 다가왔습니다. 담배 연기를 서윤의 얼굴에 뿜었죠. 그리고 지민의 손이 서윤의 뺨을 빠르게 쳤습니다. 소리가 주변에 다 울려 퍼졌죠. 뺨을 맞은 충격에 서윤은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꿇어. 지민이 명령하듯 말했습니다. 아줌마랑 이게 나와의 차이야. 인생을 오래 살았으면 뭐해? 바닥에 있는 삶인데. 지민이 서윤을 내려다보며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난 아줌마 인생의 절반이나 살았을까? 하지만 더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잖아. 지민이 입에 문 담배 연기를 서윤의 얼굴에 뿜었습니다. 서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죠. 이때 멀리서 태준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민아. 그리고 뛰어오는 발소리가 들렸죠. 태준이가 복도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지민은 급하게 담배를 바닥에 버렸습니다. 발로 밟아 끄면서 당황한 표정을 지었죠. 그리고 목소리가 또 바뀌었습니다. 순식간에 부드러운 목소리로 변했죠. 오빠. 지민이 태준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이 아줌마 정신병이 있나 봐. 사무실 앞에서 담배를 피우길래 건물에서 그러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더니 지민이 겁먹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죠. 갑자기 자기 머리에 쓰레기를 쏟고 이렇게 주저앉아 버렸어. 경찰에 신고해야겠지? 태준이가 지민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태준이가 서윤에게 다가갔습니다. 내가 대신 신고할까? 태준이가 지민에게 물었습니다. 응, 오빠가 대신해줘. 나 무섭네. 지민이 태준이의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태준이가 주저앉은 서윤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줌마. 서윤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죠. 그 순간 태준이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복도에 충격적인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민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죠. 오빠, 뭐라고 한 거야? 지민이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어머니라고. 태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때 서윤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쓰레기가 덮인 채로 태준이를 바라봤죠. 내가 태준이 엄마야. 서윤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지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자신이 그동안 괴롭혔던 청소부가 남자친구의 어머니였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태준이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가 왜 여기에, 왜 청소부 복장을 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어머니, 대체 무슨 일이에요? 태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여기서 청소를? 널 지키기 위해서였어. 서윤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지민의 가면이 완전히 벗겨지는 순간이었죠.
복도에 흐르는 침묵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태준이는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지민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정체가 들통났다는 것보다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이 더 화가 났죠. 뭐야 이거? 지민이 소리쳤습니다. 나를 속인 거야? 속인 게 아니라 진실을 확인한 거야. 서윤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태준이는 아직도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청소부로 일했다는 것도 지민이 왜 화를 내는지도 말이죠. 어머니, 대체 무슨 일이에요? 태준아, 내가 알아야 할 것들이 있어. 서윤이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지민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죠. 설마. 지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응, 다 녹음되어 있어. 서윤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민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죠. 비 오는 날 만났다고 운명이라고 믿고 있더라고. 웃기지 않아? 일부러 부딪힌 건데. 녹음된 지민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태준이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죠. 미리 알아봤거든 그 남자가 어디서 일하는지. 비 오는 날 일부러 기다렸다가 부딪혔어. 녹음이 계속 재생되었습니다. 태준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민을 바라봤습니다. 지민아. 태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게 정말 내 목소리야? 지민이 당황하며 변명했습니다. 오빠, 이건 오해야. 내가 화가 나서 한 말이고. 오해라고? 서윤이 다른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내용이었죠. 그 멍청한 놈 마마보이 같아. 나 마마보이랑은 못 살아. 돈 많은 남자는 맞지. 아들 하나니까 물려주긴 하겠지. 안 그러면 그런 모자란 놈 안 만나? 태준이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자신을 멍청한 놈, 모자란 놈이라고 부르는 지민의 목소리를 들으며 충격을 받았죠. 나도 연기하는 거 힘들다고. 마지막 문장이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태준이는 완전히 절망했죠. 지민아. 태준이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다 진짜야? 지민이 급하게 다가갔습니다. 오빠 아니야. 내가 설명할게. 하지만 태준이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손을 내저으며 지민을 멀리했죠. 설명이라고? 뭘 설명한다는 거야? 태준이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우리가 만난 것도 거짓말이고 내가 너한테 했던 모든 말도 거짓말이었다는 거야? 지민이 절망적으로 부인했습니다.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야? 태준이가 소리쳤습니다. 지민은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을 뿐이었죠. 그때 서윤이 또 다른 증거를 꺼냈습니다. 이것도 들어봐. 세 번째 녹음이 재생되었습니다. 지민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죠. 밑바닥 삶을 사는 사람들이 보기 싫어서 지금 참 노력하고 있거든. 내가 아주 부잣집 며느리가 될 사람이라 이 말이야. 아줌마는 평생 바라보지도 못할 높은 곳을 난 바라보고 있어. 태준이는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지민이 얼마나 자신을 무시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죠. 그리고 이것도. 서윤이 마지막 녹음을 재생했습니다. 이번에는 지민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래 것들은 감사함을 알아야 해. 자기네들이 누구 때문에 돈을 버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고. 멍청한 사위놈 힘으로 아버지 사업도 더 성공시켜야지. 태준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민의 어머니까지도 자신을 멍청한 사위놈이라고 부르고 있었다니. 이제 믿어져? 서윤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태준이는 지민을 바라봤습니다. 지민은 이제 더 이상 착한 척할 이유가 없었죠. 모든 것이 들통났으니까요. 지민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래, 맞아. 지민이 갑자기 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내가 뭔 줄 알아? 엄마한테 붙어서 사는 마마보이. 35살이나 먹고 아직도 엄마 치마폭에 숨어있는.
태준이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지민의 모습이었죠. 사랑이라고. 웃기지 마. 지민이 비웃었습니다. 너 같은 재미없는 남자를 누가 사랑해? 맨날 엄마 이야기하고 아버지 무덤 이야기하고. 서유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이 받는 상처를 보는 것이 말이죠. 그래서 연기했어. 지민이 주머니에서 전자담배를 꺼내며 소리쳤습니다. 이거 없이 어떻게 너 같은 놈을 견디냐고. 담배도 안 핀다고. 술도 안 마신다고. 다 거짓말이야. 지민이 당당하게 전자담배에 불을 붙였습니다. 태준이 앞에서 말이죠. 태준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여자가 이런 사람이었다니.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지민 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점심 약속이 있어서 온 것이었죠. 지민아, 무슨 소리가 이렇게? 지민 어머니가 복도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상황을 보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태준이의 얼굴은 알고 있었고 태준이가 청소부에게 어머니라고 말하고 있었죠. 저는 당신들이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다 기억하고 있어요. 서윤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지민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이 했던 말들이 떠올랐기 때문이죠. 미안합니다. 지민 어머니가 급하게 사과했습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태준이가 모든 진실을 알았으니까요. 지민아. 태준이가 마지막으로 지민을 불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끝이야. 오빠. 지민이 급하게 매달렸습니다. 내가 오빠한테 했던 모습 그대로의 여자가 될게. 정말이야. 하지만 태준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이미 늦었어.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 들었어. 나는 내게 멍청한 놈, 마마보이, 모자란 놈이었잖아. 지민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태준이의 눈빛에서 결심을 읽을 수 있었죠. 태준이가 서윤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서윤이 아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괜찮아, 태준아. 이제 알았으니까 된 거야. 지민은 그 광경을 보며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모든 계획이 무너졌죠. 부잣집 며느리의 꿈도 돈도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지민 어머니도 딸 옆에 서서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었죠. 이렇게 정말 끝낼 거야? 지민이 마지막으로 소리쳤습니다. 나 같은 여자 어디서 못 만날걸? 지민의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태준이와 서윤은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로 향하며 그 자리를 떠났죠. 복도에는 지민과 어머니만이 남았습니다. 모든 가면이 벗겨진 채로 진실이 드러난 후에 처참한 현실과 함께 말입니다. 그날 저녁 서윤과 태준이는 집에서 오랫동안 대화를 나눴습니다.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아 있었죠.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태준이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아니야, 태준아. 서윤이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랑에 빠지면 누구나 그럴 수 있어. 어머니가 그런 모욕을 당하시고 계신지 몰랐어요. 태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쓰레기를 머리에 뒤집어 쓰시고 뺨까지 맞으시고. 괜찮아. 이제 다 끝났으니까. 서윤이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태준이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눈빛이 변했죠. 어머니,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요. 이건 단순히 저를 속인 것만이 아니에요. 태준이의 목소리에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모욕하고 회사 직원들을 괴롭히고 그런 사람들이 아무 처벌 없이 지나가면 안 돼요. 서윤은 아들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순진했던 아들이 이제 정말 어른이 되고 있었죠. 뭘 할 생각이야? 서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가 다 알아보겠습니다. 태준이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찍은 영상이랑 녹음 파일만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날부터 태준이는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지민의 회사에서 퇴사한 직원들을 찾아 연락했죠. 총 15명의 전 직원 중 10명이 응답했습니다. 모두 비슷한 이야기였죠. 인격 모독이 일상이었어요. 한 직원이 말했습니다. 능력 없다고 쓸모없다고 매일 들었어요. 마음에 안 들면 월급도 제대로 안 줬어요. 다른 직원이 증언했습니다. 태준이는 모든 증언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 넘어갔죠. 지민 어머니가 운영한다는 사업체에 대한 조사였습니다. 양원석이 도와줬죠. 며칠 후 양원석이 태준이를 찾아왔습니다. 상무님, 이거 문제가 심각합니다. 양원석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원치 않는 계약을 강요한 업체가 7곳이나 됩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세금 문제입니다. 탈세 의혹이 상당히 짙습니다. 태준이는 모든 정보를 취합했습니다. 그리고 법무팀을 통해 고소장을 준비했죠. 지민에 대해서는 사기죄와 명예훼손죄를 준비했습니다. 지민 어머니에 대해서는 탈세와 강요죄로 말이죠. 일주일 후 지민에게 첫 번째 고소장이 도착했습니다. 곧이어 퇴사한 직원들이 집단으로 고소한 것이었죠. 지민 어머니에게도 국세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세무조사 대상이라는 통보였죠.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태준이는 지민의 모든 행동을 담은 영상을 인터넷에 공개했습니다. 제목은 가면을 쓴 악녀의 실체였습니다. 영상에는 지민이 직원들에게 소리 지르는 모습, 서윤에게 쓰레기를 뿌리는 모습, 그리고 충격적인 녹음 내용이 모두 담겨 있었죠. 이 무능한 것들아. 밑바닥 삶을 사는 사람들이 보기 싫어서 참고 있거든. 나는 부잣집 며느리가 될 사람이야. 그 멍청한 놈 마마보이 같아. 모든 발언이 그대로 공개되었습니다. 영상은 순식간에 바이럴되었죠. 조회수가 100만을 넘어섰고 댓글도 수천 개가 달렸습니다. 진짜 끔찍한 여자네요. 저런 사람이 실제로 있다니. 남자친구 어머니를 저렇게 대하다니. 완전 사이코패스 아닌가요? 지민의 회사는 하루 만에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남아있던 직원들마저 모두 그만두었고 거래처들도 계약을 취소했죠. 몇 주 후 지민은 태준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태준이는 냉정하게 대응했죠. 오빠, 나야. 지민이. 할 말 있으면 빨리 해. 태준이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오빠, 제발 용서해줘. 지민의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났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이제 와서? 태준이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마마보이의 멍청한 놈인 내가 너한테 하나씩 선물을 보내주고 있는 거야. 어때? 만족해? 오빠, 제발. 지민이 울먹였습니다. 기대해. 아직 더 있어. 태준이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더 많은 일들이 벌어졌죠. 지민 어머니의 회사도 세무조사 결과 추징금이 부과되었습니다. 강요죄로 인한 민사 손해배상 소송도 여러 건 걸렸죠. 1년이 흘렀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10월, 동서식품은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찼습니다. 태준이가 실질적으로 회사 운영에 참여하면서 매출이 15%나 증가했죠. 상무님, 오늘 계약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직원이 물었습니다. 직접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태준이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서윤은 회장실에서 아들의 성장한 모습을 지켜보며 뿌듯한 미소를 지었죠. 그때 태준이가 사무실 문을 노크했습니다. 어머니, 들어가도 될까요? 그래, 태준아. 들어와. 태준이가 들어오는데 얼굴에 특별한 표정이 있었습니다. 약간 부끄러우면서도 행복해 보이는 표정이었죠. 어머니, 말씀드릴 일이 있어서요. 무슨 일이야? 서윤의 표정이 순간 긴장했습니다. 사실은 요즘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인데? 서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간호사예요.
태준이가 말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일하시고 나이는 32살이에요. 어떻게 만났어? 지난달에 제가 과로로 쓰러졌을 때 응급실에서 만났어요. 그때 은지 씨가 저를 돌봐주셨는데 정말 친절하고 따뜻한 분이었어요. 태준이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번에는 정말 다른 분이에요. 제가 회사 일로 바쁘다고 하니까 건강이 우선이다. 무리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서윤의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지민 때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죠. 그리고 제가 어머니 이야기를 하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자랑스러우실까라고 하시면서 이름이 최은지예요. 할머니를 모시고 살아요. 한번 만나봐야겠네. 서윤이 말했습니다. 정말요? 태준이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일주일 후 서윤은 서울대학교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위장하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말이죠. 최은지를 만나러 왔다고 전해주세요. 강태준 어머니라고요. 잠시 후 은지가 나타났습니다. 키 165cm 정도의 단정한 외모에 정말 따뜻한 미소를 가진 여성이었죠.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은지의 첫 인사부터 정중했습니다. 은지 씨, 시간 내서 만나줘서 고마워요. 제가 태준 씨한테 너무 좋은 얘기만 들어서요. 두 사람은 병원 근처 조용한 카페로 향했습니다. 대화를 나누며 서윤은 은지의 진정성을 느꼈죠. 태준이 씨는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저한테 정말 잘해주세요. 은지의 대답이 진심으로 들렸습니다. 특히 어머니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눈빛이 정말 따뜻해져요. 혹시 태준이가 회사 일로 바쁜 건 괜찮아요? 당연하죠. 은지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병원에서 바쁘게 일하니까 서로 이해해요. 오히려 각자 자신의 일에 열정을 가진 사람이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요. 서윤은 확신했습니다. 이 여성은 진짜였습니다. 돈이나 지위에 관심이 없고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진심으로 태준이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죠. 은지 씨, 우리 태준이 잘 부탁해요. 어머님이 허락해 주시는 건가요? 허락이 아니라 환영이에요. 은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저도 어머님을 진짜 어머니처럼 모시겠어요. 6개월 후 두 사람은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서윤은 며느리를 얻는 기쁨과 함께 진정한 가족을 완성했다는 행복감을 느꼈죠. 결혼식 날 서윤은 남편